제갈량의 20가지 지혜로운 명언들. 181년에 태어나 234년에 세상을 떠난 제갈량은 자는 공명, 호는 와룡전생으로 촉한 시대 삼국의 승상이자 건국공신이며 뛰어난 정치가, 외교가, 군사지휘관, 교육자, 그리고 유명한 기술 발명가였습니다. 제갈량의 가장 큰 공헌은 유비가 촉한을 세워 삼국의 정족지세를 형성하고 초고 동맹을 통해 위나라를 견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는 당대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전략가 중 한 명으로 손자와 비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주도했던 조위 공격은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진영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다른 재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을 때까지 나라에 충성을 다한 충정심으로도 유명합니다. 제갈량의 아들과 손자 또한 한나라를 지키려는 그의 뜻을 이어받아 촉한이 멸망할 위기에 용감히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이는 3대에 걸친 충절이 역사에 빛나다 하는 말처럼 제갈량 가문의 비할 데 없는 충의의 모범이 되어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제갈량은 삼국시대의 문관 중 유일하게 명나라와 청나라가 건립한 제왕묘에 모셔졌는데 이곳에는 역대 가장 재능 있고 충성스러웠던 41명의 공신이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무향후, 우향후라는 자귀를 받았고 사후에는 충무후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그를 무후 또는 제갈무후, 조갈무후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갈량의 20가지 고전적인 명언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고인의 지혜가 담긴 명언들을 깊이 새긴다면 무한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삶과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 귀이불교, 승이불회, 현이능하, 강이능인. 이것은 지위가 높지만 교만하지 않고 공을 세웠지만 자만하지 않으며 현명하지만 겸손하고 강직하지만 너그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어도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공을 세우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 오만하지 않으며 재능이 뛰어나지만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겸손하고 예의를 갖추며 강직한 성품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고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삼국시대의 명장 관우는 자가 운장으로 탁월한 용기와 재능을 지녔지만 지나치게 교만하고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격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관우가 형주에서 조위와 대치할 때 조조는 손권에게 관우를 함께 공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손권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신을 보내 자신의 아들을 위해 관우의 딸과 혼사를 제의하여 그의 태도를 떠보았습니다. 그때 관우는 군사인 공명의 가르침을 완전히 잊어버리고는 혼약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사신과 손권까지 모욕했습니다. 그가 내뱉은 호랑이 딸을 어찌 개자식에게 시집 보내겠는가 라는 말은 오나라에 심각한 모욕을 주었고 제갈량의 전략적 방침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역사가들은 손권이 은밀히 조조와 손잡고 관우를 죽인 것이 바로 그의 오만함이 초래한 쓴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2. 소장불노력, 노대도 상비. 이것은 젊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늙어서 헛되이 슬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바로 늙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젊은 시절을 얼마나 헛되이 낭비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젊음은 열정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밤새 친구들과 연회와 술잔을 기울이고 도박과 유흥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인생은 단 수십 년에 불과하고 젊음은 매우 귀중한 시간이며 창문을 스쳐 지나가는 백마의 그림자처럼 빠르게 흘러갑니다. 만약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돌아보니 이미 머리가 희끗하고 기력이 쇠하고 질병으로 가득한데 공명과 사업 모두 이루지 못했으니 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때 후회를 끌어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 해도 이미 너무 늦어버립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이미 지나가 버려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비담방무이 명지, 비영정무 이지원.
이것은 담백하지 않으면 뜻을 분명히 할 수 없고 고요하지 않으면 원대한 이상을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침착하고 무욕하며 명예와 이익을 좇지 않아야만 비로소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고 평화로워야만 심오하고 원대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제갈량이 54세 때 8살 된 아들 제갈첨에게 남긴 계자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실 제갈량이 바랐던 담백함은 제갈첨이 평범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속에 은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백함은 또한 사람이 나태하게 한평생을 헛되이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제갈량은 아들이 담백하고 지혜로워져 마음에 잡념이 없고 무욕해지면 지혜가 더욱 명확해지고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바랐습니다. 청정한 상태에서 인간의 이성은 명예와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침식에 물들지 않습니다. 동시에 제갈량은 아들에게 고요함과 원대한 뜻을 위해 좋은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조급함을 떨쳐내면 마음이 고요해져야만 드넓고 깊은 하늘처럼 원대해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고요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장기적이고 원대한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침착하고 무욕하며 마음이 청정하고 평화로워야만 심오하고 원대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4. 세리지교, 난이경원. 이것은 권세와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권세와 재물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으면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이익을 위해 관계를 맺는다면 서로 오래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옛사람들의 주육지교라는 격언과도 같습니다. 이는 마치 술과 고기가 있는 곳에 친구가 모이고 술과 고기가 없으면 친구도 없다는 말처럼 세태를 정확히 꿰뚫는 말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나타나는 법입니다. 5. 지당존 고원. 이것은 뜻은 마땅히 높고 원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넓은 아량과 원대한 뜻을 품어야 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굳은 의지를 가지고 게으르거나 수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뜻이 클수록 꿈을 실현할 기반이 더 쉽게 마련되고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이 제갈량의 말은 첫 번째 명언과 함께 특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뜻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크고 원대한 뜻을 세워야만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며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충분한 힘과 결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계외상서, 제외상소에서 제갈량은 밖으로 나가는 아들을 훈계하며 입지의 중요성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재능을 넓힐 수 없고 뜻이 없으면 학업을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옛날의 전사들은 관용의 기계와 원대한 시야,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성품으로 백성을 섬기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경서를 달달 외우기만 하고 자신의 뜻이나 주견, 원칙이 없는 학자는 진정한 선비로 간주될 수 없으며 성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또한 배우지 않는 사람은 밤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갈지 않은 옥과 같습니다. 옥도 갈지 않으면 쓸모없고 옥도 옥으로서의 가치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즉, 배우지 않으면 사람은 어둡고 미개해지며 아무리 좋은 옥이라도 갈고 다듬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6. 국궁진취, 사이후이. 이것은 몸을 굽혀 모든 힘을 다하고 죽은 후에야 멈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예의를 갖추고 일을 다하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증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3번 자신에게 묻는다. 남을 위해 일을 도모함에 충심을 다했는가? 친구와 사귐에 신의를 지켰는가? 전수받은 것을 연습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신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책임감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사회에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어떤 일을 하든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들 스스로 품격을 잃게 하고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하며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로 만들게 됩니다. 7.
위료자안, 무료자위. 이것은 멀리 내다보는 자는 편안하고 앞이를 걱정하지 않는 자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코 당장의 이익만을 보고 선택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 단계에 걸친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는 미래의 문제와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큰 일을 이루려는 사람은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인생이라는 바둑판에서 모든 전략가와 선수들은 넓고 포괄적인 시야를 가지고 멀리 내다봄으로써 일의 발전 방향을 파악하고 전체 국면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8. 문치시 이관기지. 이것은 사람의 뜻을 보려면 그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 물어 그의 품격을 평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그의 관점과 뜻을 평가해야 합니다. 도덕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관점이 한 사람의 행동 방식을 만듭니다. 당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완전히 적절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갈등이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도덕성을 알면 상대방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음으로써 특정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통해 그 사람의 도덕적 본성과 입장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장군이 적과 아군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비참할 것입니다. 오직 원대한 뜻과 확고한 입장,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협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9. 우자불능 차정, 현조자 불능 이성. 이것은 어리석은 자는 영리할 수 없고 성급한 자는 이성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재능과 장점이 있지만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훌륭한 인재로 발전시켜 한 나라를 세우거나 인류에 탁월한 공헌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는 게으름 때문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포기하고 스스로 만족하며 스스로 잠시 쉬거나 일과 학업을 미루고 연기하거나 오락, 명예, 사교 활동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그것은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고 경솔한 사람은 이성을 유지할 수 없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만큼 침착하지 못하며 종종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실패에 이르거나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장비의 죽음이 이 말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10. 선증자즉 유복심, 다지자위 복심, 우침심근밀자위 이목, 용탄선적자위 조화. 이것은 능력 있는 장수는 학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복심으로 삼고 침착하고 신중하며 면밀한 사람을 이목으로 삼으며 용감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을 조화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재능 있고 책략이 뛰어난 장수라도 학식과 재능이 높고 신중하고 섬세하게 숙고하며 용맹하고 싸움에 능한 장수들의 도움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유비는 겸손하고 전략적인 안목과 정직한 성품을 가진 인물로 5호 대장군이라 불리는 여러 전설적인 맹장들과 당대의 천재 전략가 제갈량으로부터 확고한 충성심과 지지를 얻어 결국 중국의 일부를 성공적으로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11. 부학수정자, 재수학자, 비학 무의 광재, 비지 무의 성학. 아무리 재능 있고 책략이 뛰어난 장수라도 학식과 재능이 높고 신중하고 섬세하게 숙고하며 용맹하고 싸움에 능한 장수들의 도움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유비는 겸손하고 전략적인 안목과 정직한 성품을 가진 인물로 5호 대장군이라 불리는 여러 전설적인 맹장들과 당대의 천재 전략가 제갈량으로부터 확고한 충성심과 지지를 얻어 결국 중국의 일부를 성공적으로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11. 부학수정자, 재수학자, 비학 무의 광재, 비지 무의 성학. 이 말은 제갈량 자신이 학업을 결심하고 재능을 갈고 닦은 과정을 총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9년간 매일 산에 올라 도사에게 배우는 데 전념했고 다시 9년간 융중에 응거하며 재능을 길렀습니다. 12. 취지자의 광기성. 이것은 술에 취했을 때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술로 사람의 성품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행동과 성격이 가식 없이 진실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술에 취해서도 기품과 절도를 유지한다면 군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술만 마시면 함부로 말을 하고 망측한 짓을 한다면 소인배인 것입니다. 13. 군응즉이 신선지, 유공즉이 신후지. 이것은 어려움에 부닥치면 몸소 앞장서고 공을 세우면 몸소 뒤로 물러선다는 뜻입니다. 천하의 근심을 먼저 근심하고 천하의 즐거움을 나중에 즐긴다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군자는 어려움에 뛰어들어 앞장서며 공을 세워도 보상을 바라거나 보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옛 군자의 도리로 여겨졌습니다. 삼국시대 조우는 정팔문금 격파, 서서의 공을 세움, 한 번의 계책으로 관문 돌파, 장판 전투에서 유비의 아들 구출, 조조의 장수 50여 명 베어 죽임, 청강검 탈취, 서천과 한중 정벌, 맹획이 이끄는 만족 토벌, 제갈량이 지휘하는 북벌 참여 등 연이은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조운의 전공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조운은 의협심이 강하고 용감하며 큰 일을 기꺼이 감당하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매우 겸손하고 겸허한 영웅으로 여겨집니다. 14. 만사구비, 지흠동풍. 이것은 모든 것이 갖추어졌지만 동풍만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제갈량이 주유에게 적벽에서 조조를 공격할 계획을 논의할 때 했던 말입니다. 손유연합군은 모든 계획과 병력을 완벽하게 준비했고 계책도 충분했지만 조조의 수군 진영에 화공을 가하기 위한 동남풍만 부족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지만 때로는 결정적인 요소가 부족하여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시, 즉 시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라는 글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시점에 하는 것이 옳은가?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지는 않은가?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오직 적절한 시점에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5. 무리신 귀이천인, 무리독 정의위중, 무리시 공능의 실신. 이것은 자신의 신분이 귀하다고 하여 남을 천시하지 말고 자신의 뜻을 고집하여 많은 사람의 뜻을 거스르지 말며 공로와 능력을 믿고 신위를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사람이 이타적인 마음, 즉 위타위야,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나중에 생각한다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위를 강조합니다. 일을 처리할 때 자신의 공로나 능력을 믿고 신의와 의리를 잃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16. 친현신, 원소인, 차선한 소인응흉자. 이것은 어진 신하를 가까이 하고 소인배를 멀리하라. 이것이 전한이 흥성했던 이유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어진 신하와 소인배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옛날에 그림은 호랑이 가죽을 그리지만 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알되 그 얼굴은 알아도 마음은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미술 감정가가 그림이나 글씨를 잘못 보면 기껏해야 파산에 이르거나 물질적인 손실을 입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잘못 보면 심하면 무한한 재앙을 초래하고 가벼우면 사람과 재물을 모두 잃게 됩니다. 공자의 인재를 알아보는 규율은 시, 관, 찰 세 글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는 그가 무엇을 했는지 보고 시기 소위,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관기 소유, 그가 무엇에 편안함을 느끼는지 살피면 한 사람의 품격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와룡선생 제갈량의 인재를 알아보는 기준은 원래 지, 변, 식, 용, 성,
염, 신의 7가지 측면에서 출발하여 상대방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17. 고지이화 남이관기용. 이것은 위험하고 곤궁한 상황을 제시하여 상대방의 용기를 시험하라는 뜻입니다. 삼국시대 장비는 유비가 미천할 때부터 함께하며 촉한 건국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만인지적을 용맹함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유명했습니다. 장비는 참으로 적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양양 장판 전투에서 비록 수십 명의 병사밖에 남지 않았고 조조군은 수백만에 달했지만 장비는 목숨을 건 용맹함으로 조조를 두려움에 떨게 하여 후퇴시켰습니다. 그 전투에서 하후제가 전사했습니다. 조조는 너무 놀라 간담이 찢어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여포와 50여 합을 싸웠지만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장비의 전공으로는 황건적 토벌, 장판교에서 조조군 저지, 적벽대전 후 조조 추격, 서천 공격, 엄한 항복받음, 파서에서 장료와 교전, 마초와 싸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8. 임지일이 관기염. 이것은 이익, 재물, 공명으로 사람의 청렴함을 시험하라는 뜻입니다. 청렴한 사람은 이익, 돈, 공명 때문에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관우는 서주에서의 패배 후 2명의 형수, 유비의 아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조조에게 항복하고 공을 세워 보답했습니다. 조조는 관우를 극진히 대우하고 후하게 상을 주었지만 알량 참살 전투 후 관우는 받은 모든 상을 돌려주고 작별 편지를 쓴 뒤 2 형수를 모시고 원소군에 있는 유비에게 갔습니다. 조조군은 추격하려 했으나 조조는 그 사람은 주인을 위해 떠나는 것이니 추격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관유가 과연 삼국의 위대한 충신이었음을 보여줍니다. 19. 대사기둔한 소사기두이. 이것은 큰 일은 시작이 어렵고 작은 일은 쉽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고대격은 만사기둔한 만사기두이를 알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제갈량의 대사기둔한 소사기두이입니다. 작은 일들은 거의 준비할 필요 없이 손바닥 뒤집듯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일은 반대로 수많은 난관에 부닥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어려움이 겹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굳건한 의지와 끈기를 길러 어려움을 딛고 굳건히 나아가야만 큰 사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을 하늘이 주신 기회로 여기며 의지를 단련하고 미래의 사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